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변함없이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아침 바람이 가을바람처럼 불어요. 어저께도 제가 새벽에 조금 으실으실 춥다 해서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더라고요. 아침 바람이 약간 가을바람처럼 살랑살랑 시원하게 불고 그러거든요. 근데 낮에는 또 33도, 34도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 한답니다. 오늘은요,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기 쪽에 있는 아이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약간 변화가 있나요? 여기 있던 둥근잎빛이 후리대하고 줄리아나가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여기 둥근잎빛이 후리대하고 줄리아나가 덩치가 크고 입장도 크고 키가 크다 보니까 요 안쪽에 제가 들여놨던 다육이들이 햇빛을 못 봐서 웃자라고 있더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입장이 그늘에 가려가지고 자주 안 보여드린 요거 팅커벨이랍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덴트라잼이에요. 요 두 아이가 둥근잎빛이 오리대하고 줄리아나에 가려가지고 거리대에 나와 있어도 햇빛을 못 봐가지고 웃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홍옥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애벌레 피해를 받아가지고 분갈이를 다시 싹 해줬는데요. 이런 홍옥 같은 경우 이 셋업류 종류가 공중 뿌리를 많이 내죠. 오늘은 제가 요 둥근잎빛이 오리대하고 줄리아나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중 뿌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분갈이한 시기도 또 얼추 되었고 해서 겸사겸사 분갈이를 전부 해주느라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약간 변화를 주었답니다. 요거 오로라거든요. 이 오로라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죠. 작은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요런 셋업류 같은 경우가 이 공중 뿌리를 많이 내죠. 사실은 이 공중 뿌리가 북한말이라는 포스팅 되어 있는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원래의 이름은 공기뿌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말도 우리나라 말이고 그래서 공기뿌리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공중뿌리라고 불러도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뿌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한답니다. 줄리아나 분갈이 한 아이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키를 조금 낮췄어요. 요것도 공중뿌리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이 줄리아나도 공기뿌리를 많이 내는데 공기뿌리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요즘 여름철에 많이 보일 거예요. 이 공기뿌리가 괜히 신경 쓰이고 그렇죠. 그런데 다육이들에게 크게 뭐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기상 여름이라 물의 양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공기뿌리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공기뿌리를 만들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 계절상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름철에 물을 아끼기 때문에 요거 둥근잎빛이 오리대도 공중뿌리도 보이고 분갈이 할 시기도 돼서 분갈이를 해서 저 안쪽에 놓았습니다. 분갈이를 바로 해가지고 뜨거운 햇빛에 놓으면 뿌리를 내리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반그늘 정도 거기에 위치를 해놨는데요. 셋업류 종류가 공기뿌리를 많이 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홍옥이랍니다. 홍옥 보험 든다고 제가 거리대에 있는 홍옥 말고 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거를 요걸 콩분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것도 심어놓은 지 얼추 한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기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죠. 요 공기뿌리가 이렇게 많이 잘 나는 종류가 셋업류, 요 오로라, 홍옥, 뭐 레드베리 뭐 그런 종류고요. 또 하나가 있죠. 매직젠 골드나 레티지아 그런 종류들도 공기뿌리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수분이 부족해서 나오는 이유다 해가지고 이 공중뿌리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크게 생명이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레티지아과나 이렇게 흔하게 많이 원래가 공중뿌리를 나는 다육이라 하더라도 보는 대로 수시로 틈틈이 이 공중뿌리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 제거를 해주는
이유는요, 공기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이 아이가 흡수를 하면 흙 속에 있는 이 화분 속에 있는 뿌리가 제 역할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기뿌리가 자기 역할을 대신해서 수분도 끌어당겨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화분 흙 속에 있는 뿌리가 자기 역할을 안 해서 뿌리가 조금씩 소멸되고 소실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온 공기뿌리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계절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해서 제거를 해주는 게 훨씬 좋답니다. 그리고 공기뿌리도 약간 작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제거를 한 다음에는 바로 물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공기뿌리를 내는 이유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차서, 이 부사도 제가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차서 그렇게 공기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구 수가 많을 때예요. 다육이 화분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분을 좀 작게 쓰고 다육이 얼굴은 크고 자구는 이렇게 많잖아요. 요거는 외목대이긴 하지만 외목대 아닌 이 목대가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가져 있는 경우, 여기에 이제 수복하게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화분은 작게 쓰고 자구 수가 많을 경우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고 뿌리 역할을 하는데 좀 버거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끌어당길 수 있는 물의 양은 작은데 먹여 살려야 한 아기들은 많은 거죠. 그래서 부족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공기뿌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흙 속에 있는 뿌리가 활성화되어서 자꾸 속에서 뿌리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물 흡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공기뿌리를 그냥 놔두면은요, 흙 속의 뿌리 역할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빨리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뿌리를 소멸시켜 버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육이들 종류 중에서 이렇게 목대를 올리고 나무 형태로 자라는 그런 다육이 종류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창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크는 다육이들이 두 가지 종류로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만들고 목대로 형성하는 아이들이 아까 레티지아처럼 또 오로라, 홍옥처럼 그런 아이들은 공중뿌리가 나와도 한 번씩 싹 훑어서 제거를 해주면 다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다시 나온다 하면은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찼다라고 의심을 하고 분갈이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창이 만약에 공중뿌리가 난다, 이런 경우는요, 이런 창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를 내는 이유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창이 공중뿌리를 낼 때는 이 흙 속에서 나와요. 목대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흙 속에 마사토 사이에서 공중뿌리인다 보인다, 그거는 반드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요, 흙 속에 뿌리가 꽉 차가지고 뻗을 공간이 없어서 흙 위로 뻗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뿌리가 꽉 찼다 생각하시고 조만간에 빨리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자, 또 하나 있지요.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까라솔을 저 구석에 저렇게 그냥 비 다 맞추고 키워보겠다 하고 밖으로 내놨지요. 저 까라솔이나 여기 잠을 자는 에어니엄석 아주 바짝 말라서 형편없죠. 이 아이는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랐고 하엽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에어니엄석이나 저런 까라솔, 썬버스트 종류 엄청 많죠.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공중뿌리를 낼 경우 이 공중뿌리를 제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에어니엄 속의 공중뿌리는 길게 자라면 스스로 흙 속의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원래 흙 속에 있던 뿌리 역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에어니엄 속의 공중뿌리는 제거를 안 하고 지저분한 거 뭐 몇 개만 제거하고 조금 굵다 싶게 공중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내비두면 스스로 알아서 저 흙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에어니엄 속 공중뿌리는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흙 속으로
뿌리가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제가 경험을 했답니다. 저 큰아이를 꺼낼 수가 없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조금이 까라솔 키우는 아주 작은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색감이 참 묘하다 하고 영상에 그저께 찍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초록초록하니 이렇게 자줏빛으로 색감이 또 달라졌죠. 아마도 저 안에서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초록빛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밖으로 나가면 또 색감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까라솔을 키우다 보면은요, 다 종류마다 조금씩 빛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계절마다 색감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진짜 성격 순하고 착하고, 그렇죠. 이런 아이가 만약에 공중뿌리를 내린다 하면 그냥 내비두시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뿌리의 역할에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창 종류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공중뿌리를 낸다 하면 분갈이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오로라나 원래가 공중뿌리를 많이 나는 다육이 그런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레티지아, 오로라, 셋업류, 뭐 매직젠 골드, 뭐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한 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제거를 싹 해주시고 관리를 하시면 괜찮고요. 이게 한 서너 번 반복된다, 계속 정리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더 많이 나온다, 그럴 때는 분갈이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에어니엄 속 같은 경우 까라솔이나 이렇게 잠을 자는 에어니엄 속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이런 아이들이 공중뿌리를 내는 거는 제거를 안 해줍니다. 뿌리 역할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철화나 쌩얼이나 이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공중뿌리를 낸다 하면 뿌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분갈이 대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중뿌리를 관리를 해주시고, 그냥 원래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든 공중뿌리가 여름에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주는 식으로 수시로 보이는 대로 핀셋으로 정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신 다음에 안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하시고요. 뭐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많이 나오는 거는 분갈이 대상이라는 거. 뿌리가, 그리고 그거를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땅속에 있는 뿌리가 자기 역할을 안 해서 흙 속에 있는 뿌리를 소멸시킨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고 공중뿌리를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부지런 떨어서 분갈이를 좀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요거 파스텔도 했어요. 입장이 자꾸 한쪽으로 찌그러지고, 모가는 찌그러진 입장, 중간잎,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까뭇까뭇 뭐 이런 형태,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파보니까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찼어요. 요 수미 밑에는 제가 분갈이 하고 나서 아주 몸살을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을 주긴 했는데요, 마른 잎을 자꾸 만들어내고 꽃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새로 피우는 꽃이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요 화분이 속에까지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기성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안 예뻐서 그냥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 주었는데 살짝 걱정이 된답니다. 자, 반대편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기본적인 거, 물이 고파서죠. 물이 고프면 다육이가 공중뿌리를 많이 낸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공중뿌리가 낸다 해서 물을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전부 정리를 싹 하고, 소량의 물로 물이 고프면, 공중뿌리가 만들어놨는데 다육이가 물이 고프다 그러면 물을 주셔야 되고, 공중뿌리가 났는데 다육이가 물이 안 고프다 그러면 공중뿌리만 살짝 제거하고 그대로 두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정리를 수시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나온다 하면 분갈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공중뿌리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땅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뿌리를 소멸시키면서 자기 역할을, 원래의 뿌리 역할을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를 생각하시고 보이는 대로
제거를 수시로 하엽 정리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답니다. 하나 제가 배운 걸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렇게 풀분에다가 키우는 장미허브를 또 오늘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사실은 외목대로 키우겠다고 따로 분리해서 키웠었는데 아직까지 외목대를 만들기엔 너무 작아요. 웬만큼 조금 자라서 키가 큰 다음에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늘 분갈이를 또 해줬답니다. 옆가지를 다 자르고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근데 구독자님께서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 허브잎이나 겉가지로 나오는 줄기, 필요 없는 줄기 있죠. 한 번씩 정리하실 때 그거를 따셔가지고 요 다육이들 사이사이에다가 꼽아 놓든지 그냥 올려 놓든지 하면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장미 허브 향을 벌레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뿌리 내려서 여기서 자라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중간중간에 올려 놓았답니다. 뿌리 내려서 여기서 자라면 그냥 자라는 대로 둘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말라서 며칠간 그냥 요 화분 위에서 벌레가 오는 걸 좀 막아준다 싶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들은 대로 바로 정보 공유를 한답니다. 장미 허브를 키우고 계시다면 입장이나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요. 화분하고 화분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벌레가 그 냄새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공중뿌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름에 공중뿌리 나는 거 당연시 하시면 안 됩니다. 수시로 제거해 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짱이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